인터플렉스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9.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32.7%가 감소했습니다.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1.8회전으로 매우 높게는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의 표준적 예제로서 제가 분석하는 스루풋 실전 분석은 제약 이론의 표준적 예제의 하나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은 513억 원대를 달성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9.4%가 감소했고요. 재고 자산은 17.5%가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으니까 역으로 매출 수준보다는 재고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매출 원가가 적게 감소했으니까 매출 원가가 또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고요. 매출 총이익 크게 감소했고 판매관리비가 23.3% 증가해서 영업손실 5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0.2%가 감소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이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1.1%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스루풋이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마진율이 6.2%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8.9%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원가 생산성 TOE 생산성은 0.84로서 무려 0.6포인트가 추락을 했습니다. 영업손실 45억 원대로서 원가 회계보다는 거의 5억 원이 더 적게 이익이 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그나마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9억 4,500만 원 감소를 했고요. 전체 재고로는 23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의 감소 때는 이익이 감소가 되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에 배부된 가공비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A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원재료 매입액을 더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는데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쓰면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임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을 더하면은 그것이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2023년도 1분기에 1억 1,300만원 갭이 있습니다. 이게 561억 9,400만 원인데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합은 56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대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12.2% 감소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가공비가 5.3% 증가했고요. 상승했고 재료 비율이 5.3%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이 나오는데 이게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이 분석을 진행하면서 해소가 될지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갭과 그 다음에 PQ 생산 재료비의 갭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액과 같아야 되는데 좀 차이가 있죠.
그 전년도에는 일치를 하는데 요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까 그 총 제조 비용의 어, 이 비성분 합계 금액의 차이하고도 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BWCI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는 합니다만은 전체 재고 자산을 변동 범위 기준을 할 때 재고 감소로 인하여 매출 원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자 요인에 이번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차라리 WCAI 이거로 했으면은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갈 텐데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66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8.9% 감소했고요. 직원 수가 56명이나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인당 평균 임금은 약간 올랐습니다. 3.8%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주비는 28.7%가 그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매출 감소에 따라서 직원들이 크게 줄었다, 늘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인터플렉스는 그 고용 유동성이라고 그러나요? 그 고용의 그 유동성 이런 것을 쉽게 하는 회사 같기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이 경직된 그 경직성이 있다, 고용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노동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터플렉스를 보면은 비즈니스가 좀 매출이 확 오를 때는 그 직원들을 또 금방 또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산출된 어떤 지표들을 모은 경영 지표로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11.8%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루픈율은 떨어졌어요. 6.23%가.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증을 하려면 회사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 지표에서 추론하는 것은 역시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T스루프 손익에서 추론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인상은 여전히 모순이긴 하겠습니다. TIE 생산성 크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자 부채는 거의 없는 셈이고 투하자본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2.2%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그 논리 도표로서 충분 조건 논리로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왜냐하면은 반증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증거로 추가로 제시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더라도 이게 하락을 했으면은 이게 분식이 아니다라고 반증하는 증거 자료로 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원재료 및 또 상품 이런 것들의 매입액 및 사용액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재고 흐름 데이터로 제시를 해야 될 거다. 이런 거를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WCAI로 표준화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의 추이를 보면은 이 원재료가 베이스 가격만 있는 건 아니고 부재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회사가 제시한 것은 이거 하나로 봤을 때 원재료 가격이 베이스 가격이 가장 큰 돈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13.6%가 하락한 거로 되어 있고요.
단일 품종입니다만 수출과 내수 가격 차이가 있는데 수출 가격이 9.9%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수 가격은 좀 비싸게 받았습니다만 단순 평균으로 2.1% 하락한 것으로 이게 가중 평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수출 금액이 얼마고 내수 금액이 얼마라는 거를 수출 비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원재료 단순 평균상 떨어진 게 13.6%인데 제조원가에서의 비율이 50.5%에서 6.9%, 그 가격 인하 압력이 있는데 수출품은 내렸습니다만은 가공 비율은 또 올라갔죠. 그래서 원가 상승 압박률은 마이너스 4.3%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2.1%를 그 하락을 인하를 시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도 그 일단은 나온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1차 손익에서 그 추론한 원재료 가격 및 상품 매입 가격 그 상승은 이 모순은 해소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문제점으로 좀 야기가 되는데 이 내수 수출 비중이 좀 알 수가 있고 또한 부재료까지 해가지고 매입액도 어떤 그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었다면은 모순이 해소될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희망을 가져보지만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한계 내에서 분석할 때는 모순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 예측을 해봐도 그 비용이 그 원가가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영업이익을 제로로 했을 때 매출액은 2155억 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150억으로 계약을 하면은 적자가 나는 거로 결산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익의 감소로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18%만큼 재고만 늘렸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그럴 경우에는 영업이익으로 비로소 손익분기점 재고를 증가시켜야만 손익분기점 수준에 간다. 이렇게 이제 그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손익분기점 예측이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오네요. 그리고 스르프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봤을 때 원가 회계보다 더 팔아야 되는 것으로 됩니다. 2337억 원의 매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근접하게 요거 2330억 원을 만들어 보려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연말까지 한 약 10% 정도 매출 재료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 재료 비율을 좀 떨어뜨리고 마진율을 1.9% 상승시키는 거로 해서 계획을 세보면은 한 2289억 원 정도로 제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로 제한했을 때 역시 그것도 적자는 적자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깎았다. 그러나 이제 원가 회계보다는 이제 그 금액을 더 받아야 되는 거로 나옵니다. 스루풋은. 그래서 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재고 회전율을 52회전까지 증가 두 자릿수 가까이 그 9.9% 이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그러면은 매출이 2,473억 원대 만약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달성 못해도 그 재고를 회전율을 높이면은
이만큼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인식 효과가 생겨가지고 영업이익은 46억 원으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예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장에서 정리를 하고요. 일단 스루풋 회계 기준은 원가 회계보다 10,000원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런 그런 상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고가 감소를 했죠. 요거는 제가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재고가 감소를 아까 했죠? 했어요. 그러면은 재고 감소할 때는 판매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좀 갖다 넣어야 되는데, 판매가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스루프상으로는. 요건 또 제가 작성하면서 약간 또 저도 오차를 냈네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 원인은 뭐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주가를 보면은 시가 11,660원으로서 전년 말보다 2,530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35%까지 올라갔습니다. 성과는 떨어졌는데 주가를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 미래 가치를 좀 좋게 본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산출하는 임팩트 미래 가치는 떨어졌는데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논리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코리아 서키드가 30.56%를 가지고 있고, 시그네틱스가 6.83%, 고리아엔이 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5% 이하입니다만은 나름대로 4.39% 가지고 있는데, 메릴린치하고 JP 모간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인테프렉스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회계로 분석을 하고 손익분기점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